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가 오늘 이와 관련된 협약을 맺었는데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고대를 거쳐 왕십리까지 22분 만에 주파한다고 합니다. 내년 착공 2024년 완공이라는데 서울 동북권 교통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7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구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지침을 두고 후보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첫 결재로 면목 복합 행정타운 사업으로 마찰을 빚은 서울시와의 소송 취하를 선택했습니다. 성북군의 협동조합이 5년 새 5배 늘어났습니다. 마을학교 설립과 운영, 교육까지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과 용산 전자상가 등 14곳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도심 산업 활성화와 역사 문화 특화 등으로 추진됩니다. 이달 출범한 제8대 광진구의회가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의원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두 의원의 시당의 지침에 대한 입장도 갈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성엽 기자입니다. 추윤구 임시의장이 산회를 선언합니다. 당초 이달 4일까지 광진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5선의 추윤구 의원과 재선의 고양석 의원이 의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 고양석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지침에 따라 자신이 의장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침에선 과거 기초의회 의장을 역임한 경우 의장 선출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기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추윤구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당 지침으로 내려온 거가 한번 의장을 역임했던 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 걸 원칙으로 한다. 이에 그 지침을 어떻게 보면은 따르지 못하겠다, 나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반면 추윤구 의원은 기초의회 의장 선출까지 시당이 관여하는 건 지나친 간섭이라며 의장 자리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은 시당의 지침을 존중한다면서도 의견이 조율된다면 누구든 의장이 되도록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관 조직들도 지금 다 이런 시당 관심대로 가고 있고 명분이나 이런 거 공감하는데 후보분들 좀 조율해 보는 게 어떠냐,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게 어떠냐. 이번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은 이달 6일까지입니다. 현재로선 두 의원의 의견 합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임시회 기간 내 의장 선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한편 제8대 구로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의장에는 3선의 박칠성 의원이 당선됐는데 앞으로의 의회 운영 계획 엄종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8대 지방의원 임기가 시작된 건 지난 1일. 구로구의회는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 일찌감치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3선의 박칠성 의원 그리고 정당 간 소통을 통해 원 구성을 일찍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박 의장은 앞으로의 의회 운영 동력에 대해 포용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의회 16명이 먼저 마음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와 합의를 도출해야만 우리 46만 주민에게 그 더 많은 복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의장으로서 판단입니다. 8대 구로구의회가 또 하나 강조하는 건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언제나 현장을 강조했지만 그동안 구호로만 그쳤던 사례가 많았던 것이 현실. 때문에 이번 의회는 의원들의 현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현장 유지를 많이 권유를 할까 생각합니다. 한편 8대 구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에는 정대근 의원이
운영위원장에 김용군 의원, 행정기획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에 각각 박평길, 김희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원 구성을 마친 제8대 구로구의회는 이달 중순 예정된 제276회 임시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사활동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자치구별 구청장들의 공약 살펴보는 시간. 오늘 살펴볼 자치구는 3선 도전에 성공한 자치구입니다. 종로와 용산 그리고 서대문과 구로구입니다. 어떤 비전으로 연속된 구정을 이어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로구입니다. 김영종 구청장이 민선 5, 6기에 이어 앞으로 4년간 종로 구정을 이끌어갑니다. 최초의 3선 종로구청장으로 그동안의 정책들을 이번 임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 구청장이 이번 임기에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청렴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이 정책의 근간이라는 입장으로 열린 감사제도와 여성평가단 운영 등을 내세웠습니다. 깨끗한 도시를 위해 시설물 정비와 골목길 개선 사업, 신축 건물 내진 설계 의무화 등의 안전정책과 경로당과 장애인회관, 놀이터 등의 복지시설 확충, 재개발 해제 지역 도시재생도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용산구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강한 지역에 지역색을 바꾼 인물, 바로 성장현 구청장입니다. 노련한 전문가를 강조해왔죠. 공약 살펴볼까요? 용산역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부지를 복합 개발하고 용산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양주시에 있는 용산구 부지에 전국 최초의 치매 안심마을을 건립한다는 약속도 내걸었습니다. 격리 위주의 요양시설이 아닌 일상생활과 치료를 병행하는 곳으로 2021년까지 조성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대형병원 유치와 역사문화박물관 특구도 내걸었던 공약이죠. 이 앞선 공약들이 중앙정부와 여러 기관들의 협조가 중요한 사업이라 그동안 쌓은 구정 노하우를 발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도 3선 행정을 이어갑니다. 지난 8년간 안산 무장의 자락길 조성, 고가 철거, 연세로 차 없는 거리 등 도시 환경 정비에 주안점을 둬줘 이번 임기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명지대 캠퍼스 타운 사업 등 서대문구만의 대학문화 조성, 안산 자락마을 재생 사업, 홍제역에서 홍제 사거리에 이르는 홍제권역 개발, 서대문 형무소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 벨트 조성 등입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청소년 문화센터 3곳과 부가현 문화체육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자, 다음은 구로구 이성구청장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스마트 도시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죠. 사물 인터넷과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이 대표적인데 민선 7기도 더욱 스마트한 구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 취약계층의 안심케어 서비스, 전통시장 화재 알림, 미세먼지 예보 등의 사물 인터넷 활용이 확대됩니다. 이 구청장은 스마트 산업도시를 기반으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한다는 비전도 내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구로 디지털단지 G스퀘어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이 구청장의 3선 연임으로 구로 철도 차량기지 이전과 온수 산업단지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울구청장 가운데 3선 연임에 성공한 지역 살펴봤습니다. 신임 구청장들의 패기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관록의 3선 구청장들의 사업의 연속성도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민선 7기 자치구별 공약, 오늘은 종로와 용산, 서대문과 구로구 살펴봤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는 면목행정복합타운 조성이 계획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와 중랑구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이어왔는데요. 새로 취임한 류경기 구청장이 구정 첫 결재로 소송 취하를 진행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 문화 행정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면목복합 행정타운 조성 사업. 그동안 사업 부지의 시유재산 소유권 이전을 두고
구와 서울시가 소송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류경기 구청장이 소송 취하를 취임 첫 결재로 진행하면서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소송 취하가 접수가 됐으니까 그 취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시하고 국토부랑 SH, LH 이제 협의를 해야죠.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소송으로 인한 대립 대신 협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택한 것입니다. 동시에 구의 구상도 전면 수정됐습니다. 구역을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하려 했던 본래의 계획에서 범위를 넓혀 한 번에 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하고 뒤에 기숙사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까지 통합해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요. 사업 주체라든가 시행 주체라든가 사업자 같은 경우는 SH가 할 것인지 SH하고 LH하고 공동 콘소시엄을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TF를 구성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올해 초 국토부로부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로도 선정되면서 수익성까지 확보한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 이르면 2020년 착공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협동조합이 주목받으면서 자치구마다 협동조합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의상, 신나는 음악. 무대에 오른 이들은 성북구의 한 협동조합 회원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댄스 스포츠 강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각자 일하던 강사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이런 운동이 더 좋을 것 같아요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청과 보건소나 자치센터에 보급을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늘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제안을 또 할 수 있는 뭔가의 이런 하나의 단체가 필요했거든요. 학생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가 가장 큰 목표인 이곳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운영비 마련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공모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배움을 여기서 배워보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서 잘 형성해서 그걸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또 다른 관계 맺기를 할 것인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법 개정으로 5명 이상이 모이면 자본금에 상관없이 설립이 가능해진 협동조합. 2013년 30여 개였던 성북구 협동조합은 현재 170여 개까지 늘어난 상태. 성북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설립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또 협동조합을 처음 운영하시려면 무엇부터 만들어야 될지 또 설립한 다음에는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저희과 전문가로 인력 풀을 구성을 하여서 설립이나 또 경영 컨설팅을 도와드리고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20년 전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여성의 권익 보호를 넘어 남성과의 조화를 내용으로 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했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자리가 강동구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강동구에서 열렸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일상 속 의식 변화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로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1995년 여성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남성과의 조화로운 삶을 목표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천해온 사람들에게 기념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실질적인 성평등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박람회가 진행됐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이 내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양성평등 공모전 사진 수상 작품 전시회도 있고 힙포시 캠페인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고무된 모습입니다.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헤어, 메이크업 등의 부스에서 취미 활동을 즐기며 양성평등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요. 힐링 많이 돼요. 감회가 남다르고 여자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활동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강동구 양성평등 주간 관련 행사는 강동구 내 구립도서관 등에서 이달 7일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민과 관이 함께 서대문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모두 11개의 의제가 제시됐는데요. 이 중 서대문 구민들은 슬로푸드 생태계 마을 조성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민과 관이 모여 내년도 마을 의제를 결정하는 자리. 주민들의 선택은 슬로푸드 생태계 마을 조성이었습니다. 어린이집과 로컬푸드를 직거래해 아이들에게 제철 식자재를 공급하고 전통 장 담그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많은 지지를 보낸 겁니다. 이 밖에 교육과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입주자 대표 역량 강화 사업과 발달장애인 보육 도우미 양성 사업 등 11가지 의제도 제시됐습니다. 발표자가 의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 주민들이 판단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연간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이루어지자 그런 취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협치위원으로 구성된 시립동호회입니다. 이 사업 확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의 서포터이자 옹호인 역할을 하고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하는. 발표가 끝나면 11개의 의제를 갖고 주민들 사이에선 토론이 이어집니다. 7억 원 남짓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의제 선정에 보다 신중해집니다. 기존 있는 부서를 좀 더 개선하는 게 낫지 새로 만드는 건 저는 그거는 약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예산 집행하려면 있던 거에서 개선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한편에선 마을 의제를 선정할 때 소외계층과 그 다음 세대를 고려한 폭넓은 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당장 나한테 수혜가 오는 것들에 이제 조금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 지역 또 내가 좋아지는 것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전체에 조금 수혜가 갈 수 있는. 이날 발표와 토론회를 거쳐 가장 높은 주민 선호도를 나타낸 사업은 슬로푸드 생태계 마을 조성과 발달장애인 보육 도우미 양성 사업 순입니다. 서대문구는 오는 9월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는 선호도 순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서울시가 중구 정동과 용산 전자상가 등 14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중물 사업이었던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대학로 이전 연극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던 정동 세실극장. 하지만 올해 초 경영난으로 폐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이곳을 장기 임대해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으로 선정해 역사재생의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됐던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지역 14곳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중구 정동, 용산 전자상가 등 14개소. 유형별로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근린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영등포와 경인로 등 경제기반형 지역은 일자리 거점 육성을 목표로, 중구 정동과 용산 전자상가 등 중심시가지형 지역은 도심산업 활성화와 역사문화 특화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중랑구, 묵이동 등 노후 주거 지역은 주거지 지원 등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재생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거점 확산형을 신설해 소규모 구역의 재생 사업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 주변으로 활력을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법정 활성화 지역으로 확정이 된다는 의미는 기존에 선정된 상태에서 그 법적으로 이게 활성화 지역으로 확정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기존의 그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공공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확보에 관한 사업들도 같이. 서울시는 선정된 지역에 주택 도시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을 제공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중구 다동과 무교동 일대 관광특구가 무장애 관광 시범지역으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다동과 무교동 지역의 관광객 이용시설에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접근로와 자동문 설치, 화장실 개선 등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음식점과 소매상점, 숙박시설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이어야 합니다. 시는 우선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오는 11월까지 개선 공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노원구 녹천교 부근에 위치한 중랑천 워터파크가 오는 7일 개장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부제로 운영됩니다. 야외 물놀이장인 중랑천 워터파크는 성인 풀 1개와 물놀이장 1개, 의무실과 탈의실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용요금은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이고 어린이 2,000원, 36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입니다. 오랜 역사와 함께 서민 음식의 대명사였던 냉면. 그런데 이 냉면 가격이 1년 새 11%가 오르면서 외식 음식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죠.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가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시대.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이 메밀가루로 뽑아낸 국수면도 이제는 호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